일단 뭐 유아와 초등과 중등을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 알고 있네. 수업 때 나 얘기하는 내용이잖아. 그건 아니에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안 중도 중복장애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안녕하세요, 한 선생.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시험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시험 봤을 때는 다 아는 내용이다 싶었는데 각종 가답안을 통해서 보면 제 답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이번 시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유아와 초등과 중등을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유아 같은 경우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꽤 많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지문 내용을 고려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문제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서 쓰는 문제인데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는 그런 희한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유아와 중등 같은 경우에는 낼 만한 건 냈고 그것을 조금 더 사고를 요하는 문제로 낸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난이도는 어땠어요?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아와 중등 같은 경우에는 몇몇 문제, 특히 유아 같은 경우는 몇몇 문제는 상 문제가 꽤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도 상 문제가 꽤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때 말하는 상 문제는 외워서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만 쓰는 것도 아니고 지문과 자기 생각과 외운 것을 다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꽤 나온 것 같고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 문제보다는 그냥 봤냐 안 봤냐 단편적으로 외웠냐 안 외웠냐로 시험 문제 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뭐 중하라고 생각이 되죠. 됐지?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전 영역이 고르게 출제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수험생들이 전 영역을 의무적으로 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출제위원들의 숫자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공 이외에 영역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이라든지 그리고 같은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문제를 공유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 이외에 문제를 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영역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동안 중등 같은 경우에는 중도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중도장애 관련 전공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출제된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한 선생님이 기출문항 7, 8을 찍어준 거에서 거의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막판 쪽집게 특강보다는 그 전에 찍어준 게 더 나았던 것 같은데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7, 8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배웠던 알짜 교과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문제에 다 출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9, 10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 영역에서 문제 해결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내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인 영역보다는 특정 영역에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 8월 문제가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9, 10월 문제 같은 경우,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노량진에 있는 강사들의 문제를 다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낸 문제와 동일하지 않는지를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일하다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비슷하다고 한다고 하면 이 문제들 다 배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7, 8월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더 많이 나와요. 다 알고 있네. 수업 때 나 얘기하는 내용이잖아. 그럼 이제 내년에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 시험 가지고 내년 문제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이유가 보통 기준을 유지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런 경향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 기반해서 변형을 하고 문제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기조가 바뀌고 또는 문제 경향이 바뀌더라도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영역 정도가 시험 문제 늘 나와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정도가 좀 더 나오는 편이죠. 그러니까 현재 문제 상황이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건 기출 분석을 완벽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기출 분석이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 어느 경향이든 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알고 있네. 수업 때 내가 얘기하는 내용이잖아. 이번 강의는 대략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1, 2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내용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근데 말이 기본 내용이지 시험 칠 때 필요한 모든 내용을 1, 2월 동안 정리를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1, 2월 수업이고요.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한 수업을 가지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과 그리고 새로운 강론 내용을 추가해 가지고 3, 6월 같은 경우에는 심화 완성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화 완성반을 하면서 이제 배웠던 내용을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기출 분석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3, 6월 동안 심화 완성본과 기출 분석을 했으면 당연히 7, 8월에는 이렇게 배웠던 내용을 내가 정말 외웠는지 그리고 이거를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수업이 7, 8월에 진행이 됩니다. 7, 8월 같은 경우는 영역별 문제풀이를 할 텐데 전반기 동안 배웠던 알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내용을 외웠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 6월 달에는 영역별 기출문제를 봤다고 하면 7, 8, 9 이렇게 통해서 연도별 기출문제를 볼 예정이에요. 연도별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영역별을 볼 때랑 연도별 볼 때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연도별 기출문제를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7, 8월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90월은 당연히 모의고사를 볼 텐데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초등과 중등으로서 나눠 볼 거고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준논술과 그리고 초과정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과 특수교육학 내용 위주로 문제를 낼 겁니다. 그리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새롭게 나와 있는 개념을 한번 풀는 수업을 할 건데 생수학 특수교육학 수업을 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요즘 트렌드인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내년 강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걸 고민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직강 같은 경우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관리반 형태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강 같은 경우에는 직강 수업을 하시면 그 하는 강의실을 개방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 스케줄도 조정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짜인 스케줄대로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해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공부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조금 더 잘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특히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내년에도 분명 마스크를 한 몸처럼 생각하며 공부해야겠죠? 아무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지? 감사합니다.